오늘 영상은 코인 거래가 처음이신 분도 무릎치게 만드는 핵심만 뽑아 5가지를 한 번에 습득하실 수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시작부터 방향까지 길이 잡히게 해드리겠습니다. 초보도 따라하는 코인 거래 실전, 네이버 커뮤니티를 달군 300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불렸다는 중학생 단타 구조,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 AI로 하루 50만원씩을 노리는 단타 루틴, 가입 이벤트 100달러로 첫 거래 경험까지 전부 다룹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정리되실 겁니다. 특히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보기 좋게 모아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막히는 순간에 바로 고정 댓글로 내려가서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게 해둔 겁니다. 링크를 찾느라 시간을 태우지 않게 필요한 건 전부 거기에 모아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현실부터 짚겠습니다. 가입으로 받은 100달러로 단숨에 10억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주문 넣는 감각을 연습하고 레버리지로 흐름을 맞추면 몇백만 원 단위의 경험값은 충분히 쌓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욕심보다 익숙함이 먼저라서 공짜 시드로 손이 익는 것만으로도 큰 이득입니다. 이제 왜 코인 투자를 이야기하는지 머리 아픈 설명 말고 숫자 한 번으로 끝내보겠습니다. 10년 전 2016년에 1000만 원을 어디에 넣었는지에 따라 2026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가 아니라 체감이 옵니다.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상승했으니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약 2660만 원 정도입니다. 나쁘진 않지만 인생을 뒤집는 속도는 아닙니다. 금은 더 직관적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것이고 2026년 기준으로 약 52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느리지만 단단한 자산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적게 늘어나는 것 같아도 비교 기준으로 보면 어디가 얼마나 세게 뛰는지 선명해집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는 비교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사람들의 시선을 빨아들이고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보자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비교만 보셔도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투자 후보에서 빼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게다가 코인은 구조 자체가 양방향이라 기회가 더 많습니다. 올라가도 기회고 내려가도 기회입니다. 코인이 오를 때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오를 때는 롱으로 수익을 노리고 내릴 때는 숏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퓨처스 같은 파생 거래에서는 방향만 맞추면 장세가 바뀌어도 계속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 투자처로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기대감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해외 거래소의 레버리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거나 제한적이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어 보유 금액보다 크게 베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드라도 움직이는 파워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로 쓰면 5천만 원을 굴리는 것처럼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으니 소액으로 승부 보려는 분들이 해외로 몰리는 배경이 됩니다. 배수는 크기를 키워주지만 동시에 한 번의 실수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거래소가 불편하면 눌러야 할 때 못 누르고 수수료가 높으면 이겨도 남는 게 없어서 마음이 먼저 꺾입니다. 저는 항상 거래소를 고를 때 내가 매일 쓰게 될 도구라고 생각하고 손에 착 붙는 곳을 찾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이동이 빠른데 3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흐름이 굳어지는 중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어서 선택지가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레버리지가 곧 전략의 폭을 넓혀주는 겁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포지션이 가능하니 큰 수익을 꿈꾸는 분들이 해외로 몰리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배수가 커질수록 한 번의 판단이 더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단타처럼 횟수가 많은 매매에서는 차이가 바로 통장에 찍힙니다. 메이커, 테이커 수수료 구조를 잘 잡는 것만으로도 체감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같은 포지션이라도 수수료가 낮으면 손절 한 번의 상처가 훨씬 얕아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이동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다들 조건이 좋은 곳을 찾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링크도 같이 있으니 확인해 두시면 손해볼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단타는 왕복이 잦아서 수수료 0.01% 차이도 결국 월말에 큰 금액으로 누적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대략 0.005%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아 보여도 레버리지와 횟수가 붙으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쓰면 포지션 규모가 2억 원처럼 커집니다. 이때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수수료를 합치면 1회 거래에 22만 원이 됩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아무리 손끝이 빨라도 수수료가 이 정도면 구조적으로 불리해서 결국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를 낮추는 순간 같은 전략도 숨통이 트이고 연속 매매에서 버틸 체력이 생깁니다.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을 모아둔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기준이 초보에게는 생존 장비입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말씀드리면 A 거래소는 0.01%이고 바이비트는 0.0065%, 비트겟은 0.006%, 바이낸스는 0.0444 차이가. 숫자 차이가 작은 것 같아도 100번, 1000번 반복되면 결과가 다른 세계가 됩니다. 거래 방법의 간편함은 기능이 많을수록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초보일수록 메뉴 동선이 단순하고 주문이 빠르게 되는 쪽이 유리합니다. 결국 빠르게 진입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단타는 버튼 동선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초보일수록 화면이 복잡한 곳보다 필요한 기능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 실수를 줄여줍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며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막혔을 때 한글로 바로 해결되느냐?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배수가 높을수록 기회도 커지지만 손절 기준 없이 들어가면 손실 속도도 빨라지니 기준이 필요합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며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면 시작 장벽이 낮아지고 자잘한 환전 과정에서 실수가 줄어듭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할인과 $100 이벤트도 같이 정리해 두었으니 처음 하시는 분은 그 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들어가도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로 갈립니다. 변동성이 큰 날일수록 기준 없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흔들리니 신호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해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개만 정확히 잡아도 절반은 끝입니다. 롱을 생각할 때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는지부터 봅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억지로 거슬러 타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흐름이 바뀌는 지점을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역할입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까지 증가하면 시장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신호라서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어 롱 근거가 됩니다.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죽으면 힘이 빠진 상승일 수 있습니다. 뉴스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요인은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어 롱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차트와 뉴스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숏 포지션은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이 유리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칼을 맨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흐름을 타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여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여기에 거래량이 약해지면 하락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반등처럼 보이는 구간도 다시 꺾일 수 있습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나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부정 뉴스도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대표적이고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숏을,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표는 확신이 아니라 근거를 늘려주는 도구입니다. 다만 지표 하나만 믿고 들어가기보다는 추세와 거래량, 뉴스까지 겹치는지 확인하면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맥디와 볼린저 밴드는 트렌드와 변동성을 더 잘 보여줘서 롱과 숏을 고를 때 판단 근거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 신호가 한 방향으로 모일 때만 진입하면 감정 매매를 줄이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무 근거 없이 버튼부터 누르는 습관만 끊어도 성적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정리해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